안녕하세요. 2021년 미국 동부시간 5월 18일 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베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분이 뭐 이번에 공개된 13F 이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테슬라 뭐 숏 포지션, 그러니까 풋옵션을 뭐 한 534밀리언어치를 했다. 뭐 이런 거보다 이 테슬라 숏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들, 저는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뭘 내가 배우고 뭘 나의 투자에 어떤 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분이 뭐 500밀리언 했던 1밀리언을 했던 뭐 1빌리언을 했던 그거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영화, 주식하는 분들에게 유명한 영화 빅 쇼트에서 실제 그 배경인물이 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포트폴리오나 발언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08년도에 발생한 그런 경제 공황 있잖아요. 대공황.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감지를 했고, 뭐 빨리 좀 숏포지션을 해가지고 좀 그랬지만, 뭐 게임스탑 주식을 미리 투자했어요. 뭐 돈을 벌었던 안 벌었던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 청문회까지 간 그 DB 밸류, DFV 있잖아요. 이분이 주장했던 유튜브 그 1시간짜리 있거든요. 이걸 들어보면은 마이클 베리는 이미 그 1년 전에 그것들을 이미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회사의 뭐 숏 포지션이 말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1시간짜리인데 되게 그래서 오버랩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ARK ETF에서 유동성의 문제점, 이거 지금 하락하기 전에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런 유동성의 문제점이 생길 건지 이런 것들 다 언급했고, 그래서 이번 공개된 13F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는 좀 큰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금 미국 주식 전도사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뭐 뉴스 분석이나 뭐 기업 분석, 사회 현상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투자와 연결하는 그림 그리기 채널이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일 FOMC 뭐 미팅 노트가 발표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 저의 로직, 그리고 저의 예상,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음성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마이클 베리 뭐 13F라든가 버크셔 해서의 13F, 여기서 포인트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음성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번 13F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제 재밌어요. 왜냐면 이 13F에서 숏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내셔널 주식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 이외의 주식은 공개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카드 게임을 하는데 패를 보여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테슬라 풋옵션을 이렇게 1등 포지션 놔두고, 이게 전체 상위 9개 포지션을 보면 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이 534밀리언, 그러니까 5,344억 달러. 이게 옵션이라서 534밀리언 전체를 뭐 금액을 베팅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개념상의 금액이에요. 옵션이라서요. 만약에 테슬라가 0달러가 되면은 이 옵션의 가치는 534밀리언어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뭐 한 100밀리언에서 아니면 뭐 250밀리언 한 요 사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사실 이 옵션이 어떤 스트레티지로, 뭐 어떤 스프레드, 뭐 아니면 어떤 만기, 어떤 뭐 프라이스 타겟, 뭐 어떤 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뭐 이런 걸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옵션 실제로 지불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최소 뭐 100밀리언 뭐 100밀리언 정도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 돈 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금액이 뭐 얼마 뭐 이것보다, 그가 숏 포지션을 안 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패를 까는 이런 게임 13F란 게임에서 옵션을 일부러 샀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숏 포지션 하면은 여기 공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풋옵션을 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주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옵션만 몇 개 있었고. 그런데 이번은 상위 포지션들이 다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베팅했다는 뜻은 이 사람의 베팅 방향성이 맞던 맞지 않던, 이 포지션들을 보면 지금 마켓에 변동성, 요거에 베팅한 거를 보여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하락에 베팅한 것도 있고 이렇게 상승에 베팅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테슬라 숏을 했다는 점보다 마켓의 하락 혹은 이런 변동성, 이런 뭐
케어스, 뭐 이런 카오스 이런 것에 베팅한 것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뭐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마켓에서 어떻게 보면 밈 스탁의 대표라고 보거든요. 이런 모멘텀. 지금도 마켓을 저는 이끌고 있다고 봐요. 이런 성장 모멘텀 요 주식들을요. 그래서 이것에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 마켓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베팅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IW 풋옵션 요거 같은 경우는 러셀 2000 그로스 성장주 ETF거든요. 요거를 풋옵션을 했다는 거는 이분이 사실 예전부터 이 인덱스 투자의 문제점, 약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실제로도 IWO 여기에 보면은 좀비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와 비슷한 컨셉으로 비슷한 포인트로 마켓에 이런 변동성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것부터 포지션 한번 볼까요? 요거 TLT 풋옵션 그리고 TBT 콜옵션이에요. TLT는 미국 20년 이상 그 미국채 요거 ETF거든요. 그리고 TBT 같은 경우는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 숏에 이제 베팅을 한 거예요. 이 숏을 콜옵션 이러니까 이 숏 안 그래도 3배 레버리지 한 거에 옵션으로 레버리지를 더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TLT 풋옵션이랑 이 TBT 콜옵션을 한 거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큰 금리 상승,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또 마켓이 아무리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여기 튼튼한 회사를 골라뒀어요. 메가테크에서 경제 회복에 가장 좋은 회사 두 개예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요. 그리고 펀더멘탈도 지금 상당히 역사적으로 역대급은 아니지만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콜옵션을 베팅한 거는 경제 회복을 하면서 이 경제가 안정을 찾아갈 때 주가 상승을 베팅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마켓이 혼란이 오더라도 이 두 회사는 괜찮을 거라 보는 거고 테슬라는 가격을 하락할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또 주제를 보면은 요거 크래프트 하인즈랑 CVS가 있어요. 요 회사들은 필수 소비 회사들이죠. 이거 뭐 케찹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 치즈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리고 CVS 같은 경우도 드럭스토어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물도 팔고 식음료 같은 것도 다 팔고 냉동 음식도 팔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험회사 있고 PBM 있고 또 처방전 약도 팔고 그래서 필수 소비재 회사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좋은 회사 두 개를 골랐다. 이렇게 세 가지 저는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포트폴리오의 키 포인트를 보면은 첫 번째 마켓의 변동성, 테슬라 숏 포지션을 했죠. 그러니까 풋옵션이요. 그리고 또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자본과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정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피해가 크고 중산층들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즉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힘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더 설명하자면 중산층은 아래로 내려가고 저소득층은 이제 먹을 게 고민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회 문제를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마켓에 혼란이 더 생겨날 수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소득 이야기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조금 일부 의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마켓에 이 자산시장 이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면은 이게 내 세금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면은 세금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득권층이 더 기득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득제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프면은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본소득을 조금씩 주면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위에 이 부유층과 기득권층들은 더
이 기득권을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 국채 금리 지금 10년물이 1.6%예요. 그리고 10년물이요. 그리고 30년물은 지금 약 2.3%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고 GDP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페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 요런 거를 통제 못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 요거 있죠.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정부 부채는요. 지금 역대급인데 그럼 미국 정부 신용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신용도가 이제 하락을 하면요. 막 부채 한도 이제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경험한 적 있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산 시장은 정말 혼란의 도가니탕 속으로 쏙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혼란에 이 마이클 베리가 베팅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 그림 그리기 채널에 따로 이제 제가 포스팅 하는 것들이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개를 이제 좀 찍었어요. 요 4개는 포텐셜 멀티베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리퀴데이션이 레벨 아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지금 주가가 얘가 자산 가치보다 더 저렴해. 그럼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자산 시장이 하락하면은 땡큐죠. 이 회사 좀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펀더멘탈 괜찮고 주가가 저렴하다면은 더 하락해 주면은 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IPO를 했지만 이미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파지티브 플러스고 수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불황이 오면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회사예요. 왜냐면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용하겠고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 하락하면 이런 거는 이제 땡큐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만약에 사회에 이런 양극화가 발생되고 이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평등성, 이퀄리티 여기에 대한 주요 문제가 막 떠오르면은 수혜를 받을 회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켓이 혼란하고 막 도가니탕 속에 빠져도 이런 회사들은 점점 사람들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할 것이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나는 충분히 마켓이 지금 갑자기 세렝게티 총에서 포구 이런 천둥이 치듯이 갑자기 뭐 하룻밤 만에 뭐 블랙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는 없겠네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5% 하락하고, 뭐 일주일 동안 뭐 10% 하락하고, 15% 하락하고, 이래도 전혀 그 이상한 마켓의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조정 나오면 뭐 마이너스 5%, 10%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면 즐겁게 더 매수를 하거나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지금 이제 매수하고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시고 제가 따로 운영 중인 그림 그리기 채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밑에 링크 클릭해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